쉴즈와 셰핑, 미스 쉴즈 앤 미스 셰핑, 한국을 섬긴 두 간호원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루카스 쉴즈는 한국말로는 수일사로 불렸는데요. 1868년생으로 1941년에 돌아갑니다. 엘리사베스 요한나 셰핑은 독일 출생으로서 한국에서는 서서평으로 불렸고 1880년생으로 193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12살 정도 되죠. 두 사람은 한국 기독교 초기에 내한 선교사이자 간호사이었습니다. 쉴즈는 1897년에 내한하여 제중원과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부장으로 일했고, 셰핑은 1912년에 내한하여 광주 예수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이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또한 간호부장으로 일을 합니다. 이때 약 2년간 쉴즈와 함께 일을 하면서 선배요 큰언니인 쉴즈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데, 특별히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워서 이후 자신의 멘토로 삼습니다. 쉴즈는 펜실베니아 출생으로 필라델피아 병원에서 간호원으로 졸업하고 근무를 하다가 구리게 제중원에 1897년에 임명을 받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 병원 간호원 양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경험을 쌓은 후에 97년에 내한하는데요. 열악한 환경과 연약한 몸을 극복하고 이후 40여 년간 봉사하게 됩니다. 1906년 세브란스 병원 간호원 양성소를 설립하고 30년간 한국인 간호부 수백 명을 양성합니다. 그녀는 또한 서양인 졸업 간호원회, 세브란스 간호부 동창회, 또 조선인 간호부회를 조직하는데, 특별히 1923년에 한국인과 서양인 선교사들 간호부를 함께 조직해서 조선 간호부회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발전하여서 나중에 오늘날의 대한간호협회가 됩니다. 그녀는 한국 간호의 발전을 위해서 40년간 독신으로 봉사 헌신한 한국 간호 발전의 제1공헌자입니다. 1936년에 은퇴를 했는데요. 주변에서 그녀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1번 others first, 다른 사람을 앞세운다. 자기는 뒤에서 그 사람을 후원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쉴즈는 셰핑을 앞에 세우고 조선 간호부회를 운영을 하고 한국 간호 발전을 이루어 나갑니다. With others,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과 동력하기를 잘했던 그런 분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또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정직한 분이고, 자신의 월급을 털어서 가난한 환자들을 다 도와주었던 자선의 인물이며, 오래 참고 견디며 한결같이 40년을 한 일에 바친 그런 인내의 충성의 사람이었고, 그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영문 간호 잡지나 책들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새로운 간호 기술을 소개하던 그런 학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좀 보기 드문 사진이죠. 1901년 제중원의 사진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 옆에 필드 의사가 있어요. 환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죠. 약간 확대를 하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1901년 쉴즈 간호사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사람 에바 필드 의사와 아주 절친이 되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서로 참 친하게 평생을 지나게 됩니다. 드디어 1904년 남대문 밖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죠. 아래 보면 아주 서울에서 가장 큰 건물인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그 오른쪽에 이렇게 에비슨의 사택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죠. 이것이 입원실의 모습인데요. 왼쪽에 전체 직원의 모습입니다. 에비슨 의사 부부가 있고요. 헐스트 의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의학생들이 있고 위에 3명의 여성이 있는데 보조 간호원들입니다. 정식 간호원이 아니니까 캡을 쓰지 않고 있죠. 모자 없이 봉사하는 보조 간호원들입니다. 이 사진이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 수술실의 모습이죠. 헐스트 의사와 에비슨 의사가 있고 또 한국인 의학생 주현칙과 여기 박서양이 있는데요. 그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보조 간호원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 간호원 양성소가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임시로 보조하는 간호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던 의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1908년 제1회 졸업식에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와서 축제를 하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날 왼쪽과 같이 헐스트 의사를 중심으로 졸업하는 7명의 의사, 김필순, 홍석후, 신창희, 박서양, 6번이 박서양입니다. 홍종은, 김희영, 주현직 이렇게 해서 최초의 서양의 라이선스드 메디컬 닥터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한국 의료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날이죠.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오른쪽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간호원 양성소에서 일어난 첫 예모식, 예모식이란 캐핑 세리머니, 가관식이라고도 하죠. 1908년 12월에 김신성, 박영신, 강성은, 조원숙, 오현숙, 김배세, 안경혜 이렇게 7명의 간호원이 처음으로 세브란스에서 캐핑 세리머니를 했어요. 김배세는 베스김이라고 자료에 나오는데 바로 에스더 킴의 여동생입니다. 김배세가 가장 성적이 좋고 빠르게 발전해서 결국은 제1회 졸업을 하게 되고요. 남아서 가르치기도 하게 됩니다. 마침내 1910년 배시김, 김배세가 세브란스 병원 간호원 양성소 첫 졸업생이 됩니다. 이 사진은 제가 발굴해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1910년 무렵에 실즈의 모습입니다. 실즈 간호부장이 이제 한국인 간호원들을 양성하면서 만든 명함은 또 오른쪽에 수일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녀의 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성격처럼 아주 깨끗하죠. 독일에서 태어나서 엄마를 찾아서 뉴욕으로 9살 때 1889년에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간호사가 되었고 경험을 쌓은 후에 32살 때는 1912년 광주 예수병원에 오게 되죠. 초기에는 일반 간호사처럼 이제 이렇게 말도 타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이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제 30대의 셰핑은 깨끗한 모습으로 한국인 전도부인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사 사택에 살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위키피디아나 여러 곳에 보면은 계속 전라도에 있었던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고요. 1917년 세브란스 병원에 임명을 받습니다. 당시 세브란스 병원은 연합병원이기 때문에 여러 선교회에서 의사나 간호사를 파송을 했죠. 남장로회는 의사 대신 간호사를 파송했는데 그가 바로 셰핑이었습니다. 쉴즈는 간호부장보다는 환자를 직접 돌보는 병동 간호사로서 적당한 분이었기 때문에 셰핑이 한국인 간호사들을 지도하면서 간호부장으로서 또 간호부 양성소 교장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2년간 같이 지내면서 셰핑은 쉴즈로부터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셰핑은 선교 5년차 되던 1917년 세브란스 병원에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20년간 한국에서 일해온 쉴즈 간호원과 더불어서 2년 이상 세브란스 병원에서 동력하면서 간호 업무도 배우고 한국인들을 대하는 법, 이런 한국 문화를 배우게 되죠. 한국인 간호사들을 양성합니다.
쉐핑은 쉴즈로부터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웁니다. 곧 쉴즈가 월급 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제외한 모두를 가난한 한국인 여성 병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저금 한 푼 없이 검소하게 사는 것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1919년 3.1운동 후에 쉐핑이 다시 군산, 광주로 내려간 후에 그녀는 쉴즈의 삶을 본받아서 검소하게 살면서 전도인의 삶도 함께 살게 되죠. 즉 쉐핑에게는 멘토인 쉴즈가 있었기 때문에 1920년대 그녀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쉐핑이 올린 1920년 분기보고서 광주 스테이션에서 쓴 것이죠. 그 첫 문단을 보면 I'm in a little Korean room 8x6, empty save a broken lamp and my own few belongings. This is a rare privilege in the country, 시골이죠. When sometimes as many as 50 different kinds of articles keep me company, ranging from household goods to grains, bundles of rags and cotton weaving apparatus, all kinds of seeds and farming implements, to say nothing of the cobwebs, which are the list of some unmentionable companions who, like the poor, are always with us. So this is a haven of rest. And so homelike that I thank God for the quiet and peace of it. 이제 쉐핑은 전도 일을 하면서 시골에 나가서 아주 작은 오두막집에 있으면서 농부의 집이죠. 온갖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가난한 모습이 보이는 그런 속에서 그녀는 Haven of Rest, 아주 편하게 지내면서 이제 한군의 직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동력자로서 조선 간호부회를 조직하고 이끌게 됩니다. 23년에서 34년. 쉴즈와 쉐핑은 선교사인 간호사들로 구성된 조선 내 서양 졸업 간호부회를 조직하고 매년 연례회의를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최신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러다가 1923년 한국인 간호부들이 증가하자 함께 조선 간호부회, 현 대한간호부협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쉐핑이 회장이 되고 쉴즈가 그녀를 후원하면서 이제 쉴즈가 가장 고참이지만 쉴즈가 쉐핑을 도와주면서 이 조선 간호협회가 운영되게 됩니다. 지도력이 강한 쉐핑 회장을 맡아 여러 해 봉사하며 멘토인 쉴즈는 뒤에서 도왔습니다. 1922년 연례회의로 모인 서양인 간호사들의 모습인데요. 이 해에는 에스더 쉴즈의 25주년, 선교 25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연동골에서 모였는데요. 이렇게 쉴즈가 있고 뒤에 박스 안에 쉐핑의 모습이 보이죠. 그 앞에 바로 이분이 에드먼즈 여사입니다. 에드먼즈 해리스 부인인데요. 한국 최초의 간호부 양성소를 보호위원회에서 만든 분이죠. 1905년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는 모습이죠. 네, 이것이 1923년 조선 간호부회를 조직할 때 첫 총회의 모습입니다. 여러 선교사 간호원들과 한국인 간호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죠. 이금전이라든지 이 효경의 모습도 보이는데 여기 원 안에 이렇게 쉴즈와 쉐핑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 간호협회를 이끌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28년 쉴즈가 회갑을 맞이했을 때 경건하게 산 쉴즈를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 직원들은 작은 회갑년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기독신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어요. 쉴즈 부인의 회갑, 전생을 조선을 위하여 살아 형성 세브란스 병원 간호원장 에스더 루카스 쉴즈 부인은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에비신 박사의 청함을 받아 조선을 위하여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산설고 물선 2역에 와서 불쌍한 환자를 간호하여 주며 영화로운 청춘을 다 보내는 중 그는 동정심이 풍부하여 무료 환자에게 더욱 동정을 많이 하여 자기 독신으로 생활하고 남는 돈은 전부 환자를 도와주고 한 푼의 저축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내는 동안 그의 연령은
60일세를 당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26일은 회갑일이므로 12월 26일입니다. 그의 친구들이 갑연을 예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는 말리면서 하는 말이 만일 나를 위로할 마음이 있으면 그 연회에 드는 돈으로 불쌍한 병자를 위하여 병은 어떤 곳에든지 분수기, 물 마시는 곳이죠. 분수기를 하나 만들어 목말라 있는 자를 먹게 하여 달라 하고 또 남은 돈이 있거들랑 자기에게 주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겠다 하였다고 한다. 과연 그는 조선을 위하여 낳고 조선을 위하여 일하는 순진한 부인이라고 일반은 칭송하기를 마지 아니한다더라. 그러나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분수기를 설치하고 또한 회갑연도 하게 됩니다. 쭉 앞에 앉은 분들이 이제 의사들이죠. 그리고 뒤쪽에 쉴저 여사와 주변에 간호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신문에 났기 때문에 셰핑은 더 도전을 받고 자신도 쉴저처럼 월급을 광주 일학교, 일성경학교 이제 새로 세웠죠. 운영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 검소하게 살게 되죠. 1929년에는 사진처럼 쉴저가 조선 간호부의 대표로 셰핑, 그리고 한국인 이금전, 이효경. 이금전이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되었기 때문에 몬트리올에서 그때 열리는 세계 간호협회 대회로 세 명을 대표하여 파송하게 됩니다. 그 목적은 조선 간호부회가 세계 간호부회 회원이 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 시도는 일제의 방해로 숲으로 돌아가고 해방 이후에 결국 한국 대한간호협회가 멤버십을 얻게 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두 사람, 슐저와 셰핑은 동력하면서 조선 간호부회 발전을 도모하게 되죠. 1926년 일 성경학교를 세울 때의 모습입니다. 셰핑은 또 고아를 양리로 입양하기도 했는데요. 1928년 5월 평양에서 열린 한국간호협회, 조선간호협회 6회 총회에서 그녀는 바울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물질 문명이 발달한 서양 태생이면서도 동양의 청빈 사상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두불 옷도 갖지 않으셨을 만큼 청빈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잠시 미국의 안식년으로 갔을 때 1930년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도 아주 검소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른쪽 사진에서는 부채, 태극 부채를 들고 한국을 그리워하는 검소한 모습의 셰핑입니다. 1912년에 내한한 셰핑의 20주년 기념식이 1932년 6월 11일에 10일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서수평 선교 기념 20주년 기념비도 또한 세웠습니다. 이 일을 원래 그것은 닐에서 온 거죠. 닐 바이블 스쿨이 26년에 세워지고 제 7회 졸업식이 33년에 열렸는데 그때 찍은 보통과 제3회 성경과 제7회 졸업 기념 사진입니다. 뒤에 셰핑의 모습이 보이죠.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선교비가 삭감이 되면서 닐 성경학교를 위해서 셰핑은 그 모든 월급을 쏟아붓게 되는데요. 그래서 1934년 그녀가 돌아가셨을 때 54세 남긴 재산은 담요 반장, 쌀 2홉, 현금 27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상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 not success but service 라는 좌우명이 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년을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 일성경학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의 삶은 기사처럼 동아일보에 크게 나오게 됩니다. 제목은 보리밥 된장국과 고무신을 끌고 생활. 이것은 이제 말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보리밥 된장국을 먹었다는 것은 시골에 전도하러 나갔을 때
한국인들과 함께 그렇게 살았다는 모습,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가집에 산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자기 몸과 재산을 돌보지 아니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교육과 자선 사업을 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쉴즈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은 것이죠. 먼저 간 쇼핑을 보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완주한 쉴즈 1934년에서 39년 34년 후배인 쇼핑이 죽었다. 광주 시민은 시민장으로 그의 헌신을 기렸다. 쇼핑의 죽음을 바라본 쉴즈도 떠날 날을 준비하며 더욱 성심껏 가난한 환자들을 도우며 돌보았고 1938년 40년간의 봉사생활을 마치고 은퇴했다. 청춘과 평생을 보낸 제2의 본향 서울에서 조금 더 지내다가 1939년 초 동생의 집이 있는 고향 펜실베니아의 작은 동네로 돌아가서 지내다가 이듬해에 사망했다. 슐즈의 말년의 모습입니다. 간호원, 전도부인, 한국인 의사, 그리고 한국인 직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길러내면서 자신의 친구요 후배요 제자로 삼았습니다. 70세로 정년 퇴임하는 쉴즈를 위해서 동료들과 간호원들이 돈을 모아서 깨끗한 한복 한 벌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쉴즈가 떠나는 1939년 2월 초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어요. 일생을 백의의 천사로 40년간 수백 전부를 빈궁 환자의 치료비에 조선 사람을 위하여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세전 간호부장 세브란스 전문의학교를 세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스 쉴즈 백발을 선물로 주고 고국에 돌아가다. 20여 세의 아리따운 처녀의 몸으로 멀리 태평양 바다를 건너 조선에 와서 이래 40여 년 동안 한결같이 빈궁 환자 구려 사업에 헌신하고 70노령으로 그리운 고국에 돌아가는 백의의 천사가 있다. 그는 바로 작년 12월까지 세브란스 병원 간호부장으로 있던 미스 쉴즈로 작년 12월 26일에 만 70세가 되어 정년 퇴직하게 되어 오는 24일 정든 조선 땅을 하직하고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되었다. 백발을 선물로 이 땅에 떠나려니 감개가 오죽하랴. 그는 일찍이 서력 1868년 12월 26일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테일러빌이라는 곳에서 쉴즈시의 장녀로 출생하여 고등여학교를 거쳐 1891년 그의 나이 24살 적에 필라델피아 병원 간호부 양성소를 졸업하고 그곳에서 한동안 간호부로 일을 보고 있다가 1897년 10월 14일 즉 그의 나이 29살 적에 선교사로 뽑히어 장한 뜻을 품고 멀리 조선에 건너왔다. 처음으로 조선으로 오려고 할 즈음에 그의 고운 얼굴에 취한 여러 청년들로부터 구혼도 많았고 또한 그의 부모로부터도 권고도 있었으나 그는 자기 일생을 병자들을 위하여 간호사업에 바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머나먼 조선 땅으로 용감히 건너왔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내한할 때의 쉴즈의 모습과 은퇴할 때의 쉴즈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실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에 건너온 뒤로 약 7년 동안에 조선말 공부와 전도하기에 종사하다가 1906년 즉 34년 전에 세브란스 병원 간호부로 들어가서 그 해에 조선에서는 처음으로 간호부 양성소를 설립하여 조선은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242명의 졸업자를 세상에 내어보냈다. 일방으로 간호부장으로 일을 보면서 자기의 봉급은 전부 세브란스 병원으로 찾아드는 빈궁한 환자들을 위하여 바쳐왔다. 30년 동안 성심성의로 변함없이 늘 빈궁한 환자들을 위하여 고려하려 왔기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 안에서는 그의 별명을 모두 세브란스의 천사라고 불러갔다. 그는 이번에 정년으로 40년 동안 활동하여 오던 조선 땅을 떠나게 되는 터이나 손에 차표 한 장 쥐고 건너가게 될 뿐이요 조금도 재산을 남겨 가지고 가지 않는 터이다. 수일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그의 성별회를 성대에 열었는데 세브란스 의학 전문 학교장 오경선 의사도
조선 안에 많은 선교사가 와서 일을 하고 있고 혹은 돌아갔지만 이 미스 쉴저 같이 철저히 봉사를 한 사람도 없었다고 칭찬하였다. 그는 고국에 돌아가서 아우의 집에서 조카들을 거두면서 여생을 보낼 터이라고 한다. 조선을 떠나는 내 끊는 마음, 쉴저 양의 감회, 40여 년 동안 정을 붙인 조선 땅을 하직하고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된 미스 쉴저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감상을 말하였다. 다만 하나님의 지시와 여러 친구들의 협조로 미약한 힘이 남아 천직인 간호사업에 한평생을 바친 것입니다. 이제 조선을 떠나게 되니 여러 정든 친구들을 생전에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 퍽 섭섭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비록 내 몸은 고국에 돌아가게 되더라도 내 정신은 죽을 때까지 조선 땅을 떠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한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고 특별히 여성 선교사, 그 중에서도 독신으로 섬긴 많은 간호사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기초에 있는 이런 선배들의 헌신 때문에 한국 교회는 망하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두 선교사 쉴저와 셰핑 두 사람의 평생 헌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